오늘 당신이 밥 사는 날이지?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나 소고기 오마카세 먹고 싶어. 당신 실직해서 마음도 안 좋은데 좋은 걸 먹어야 얼른 기운 차리잖아. 당신 위로차 그거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? 예약은 당신이 할 거지? 뭐? 오마카세? 그거 많이 비싼 거잖아. 오늘은 그게 먹고 싶은데 어떡해. 그리고 당신 기분도 오늘따라 더 꿀꿀해 보여서 내가 일부러 생각한 건데. 나 지금 수입이 없어서 1인당 10만 원이나 하는 식당은 좀 그래. 난 괜찮으니까 그냥 다른 거 먹자. 나는 오마카세 먹고 싶단 말이야. 그럼 이번 주만 당신 좀 계산해 주던가.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연속으로 2번 계산할게. 엥? 또 내가 사라고? 정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. 일단 나는 오마카세 살 돈이 없어. 오늘 또 내가 사야 하네. 이건 우리 부부 사이의 규칙이 안 맞는데. 내가 어기고 싶어서 어기나. 그러니까 왜 지금 형편에 굳이 오마카세를 먹으려고 그래. 내가 수입이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. 내가 거지도 아니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? 내 말은 굳이 수입도 없는 나한테 그런 걸 바라야 하냐는 거지. 우리 친정도 내가 수입 없는 거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 누구보다 당신이 내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계속 궁한 얘기를 하게 해야겠어? 에휴, 알았어. 난 언제쯤 마누라 덕을 보나. 마누라가 사주는 차나 집은 애초에 기대도 안 했지만 밥까지 못 얻어먹을 줄은 몰랐네. 이러다 나 평생 마누라한테 돈만 대주다가 죽는 거 아닌가 몰라. 지금까지 겨우 2번 사놓고 뭘 혼자서 다 산 것처럼 얘기해. 지금까지야 2번이지만 앞으로 평생이 될지 누가 알아. 뭐? 난 솔직히 물주 되기 싫거든. 돈만 벌다가 늙어 죽는 건 아닐까 싶어서 엄청 걱정돼. 내가 자존심 상해서 참고 있었는데 당신 요즘 들어서 자꾸 묘하게 나를 무시하는 발언하는 거 알아? 엥? 내가 언제? 계속 그랬어. 무슨? 네 자격지심 때문에 혼자서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고? 뭐? 원래 자격지심이 생기면 아무 의미 없는 말도 다 안 입고게 듣는다고 하더라. 당신이 실직한 건 안타까운데 그 분풀이를 나한테 풀지 말아주라. 내가 속이 그렇게 크지 못해서 자격지심 가득한 사람 감당 못해. 그건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렇고. 지금 그게 실직당한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? 솔직히 그렇잖아. 와이프가 나보다 잘난 회사 다니길 바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구린 회사도 좀 그래. 구린 회사? 당신 내가 무슨 회사 다니는지 모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. 알아. 연애 때도 속으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긴 한데 그땐 네가 너무 좋아서 뭐든 다 괜찮았거든. 이제야 콩깍지가 벗겨져서 하는 말인데 좀 멀쩡한 회사를 다니지 그랬어? 어떻게 직원을 부당 해고나 하는 그런 회사를 갔대? 참. 뭐라고? 거기 꽤 오래 일한 곳이라며. 그 회사는 오래 일한 직원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대? 퇴직금도 안 줘,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해. 아무리 5인 미만의 잡직장이라지만 무슨 그런 데를 들어갔어? 스펙 좀 열심히 채워서 더 좋은 회사를 가지 그랬어. 당신이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? 지금도 당신은 하는 말마다 날 개무시하고 있는데?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부부라면 당연히 한쪽이 외벌이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가 오면 불안할 수도 있단 말이야. 내가 당신 남편인데 이 정도 말은 할 수가 있잖아. 우리 미래가 경제적으로 위태로워질지도 모르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방관만 하는 남편이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. 내가 언제 돈으로 당신한테 피해준 적 있어? 나 3개월 동안 실직 상태였어도 매달 공동 생활비 내는 거 한 번도 밀린 적 없었어. 보험이나 휴대폰 요금도 당신한테 손 벌린 적 없었다고.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무슨 경제적 부담을 줬다고 그렇게 눈치를 줘? 이 멍청한 사람아. 우리가 지금 하루만 산 사이야? 지금 당장만 생각해? 네가 계속 실직한 상태면 언젠가는 그 공동 생활비 못 낼 거고 결국 나한테 경제적으로 온전히 기댈게 되는 날이 올 거 아니야. 그럴 일 없다고. 나도 어느 선에서 다시 취직할 거고 우리 가정 안 흔들리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어. 당신한테 경제적 부담 다 짊어지게 할 만큼 책임감이 없지도 않아. 이건 나도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솔직히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서운한 것도 사실이야. 우리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부부잖아. 그럼 좀 기댈 수 있는 거 아니야? 이것 봐, 그럴 줄 알았어. 당신 은연중에 경제적으로 믿는 구석이 있었구만. 솔직히 말해봐. 당신 지금 나 때문에 더 마음 놓고 소송 따위나 하고 있는 거지? 취직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.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면서 겨우 그런 소리밖에 못해?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아내가
전 직장이랑 퇴직금 때문에 소송 중인 걸 다 알면서 단 한 번이라도 많이 힘들지 나한테 기대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남편 아니야? 어떻게 남보다 더 심한 말로 와이프 속을 벅벅 긁을 수가 있어? 나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소송보다 당신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더 많아.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? 그런 로망만 가지고 살아줘? 결혼은 현실이야. 결국 돈이 없으면 부부 사이도 다 끝나는 거라고. 당신한테 결혼이 곧 돈인지 몰랐네. 됐어, 말을 말자. 나 피곤해서 그냥 좀 잘게. 야, 잠깐만. 오마카세 진짜 안 먹을 거야? 당신이랑 먹으면 체할 것 같아. 당신 혼자 가서 먹어. 그래? 네가 안 먹는다고 한 거다.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. 알았다고. 아싸, 돈 굳었다. 일주일 후. 아, 답답해서 못 살겠네. 당신 지금 시위하는 거야? 사람이 말을 걸면 대답을 해. 도대체 이게 며칠째야? 퇴근하고 집에 오면 사람이 쉬어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눈치 보여서 숨 막혀 죽겠어. 출근해서도 온몸이 천근만근이라고. 그래? 그럼 우리 이혼하자. 뭐래? 이혼하자고. 나야말로 당신 때문에 숨 막혀서 못 살겠거든? 서로 숨 막혀 죽기 전에 그만 갈라서는 게 좋겠어. 뭐래? 아, 설마 아직도 오마카세 때문에 삐져 있어? 그건 당신이 안 먹는다고 해서 나 혼자 먹으러 간 거잖아. 이제 와서 치사하게 그걸로 꽁이기야? 그깟 오마카세로도 빈정상하게 만든 게 누군데. 네 자격지심이 나 때문이라고? 하, 그건 너무 억지다. 어? 나 안 그래도 회사 사장이랑 소송하느라 자존감 다 떨어져 있는데 당신까지 계속 눈치 주니까 자격지심이 안 생길 수가 있겠니? 내 탓이라고? 내가 무슨 눈치를 줬다고 그래? 나 오늘 공원에 산책 나갔다가 노부부가 손잡고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걷는 걸 봤거든? 근데 그걸 보고 눈물이 나더라? 내가 처제가 오죽 처절했으면 그걸 보자마자 눈물이 났을까. 난 그저 그런 사소한 미래를 꿈꿨을 뿐인데 어쩌다가 그 미래 근처도 가보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밥벌어지 취급만 당하고 있을까 싶더라고. 그래서 당신이랑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. 이건 또 뭔 소리야. 이혼 통보도 참 신박하게 한다. 그리고 실직했다고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청승맞게 밖에서 왜 놀고 난리야? 청승? 당신한테 와이프는 도대체 뭐야? 그저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역할만 해줄 사람이야? 솔직히 연애도 아니고 결혼인데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큰 건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지. 부부라고 언제까지 사랑만으로 살아? 그게 더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거야. 그런 거 타령하는 가정들은 결국 파국을 맞는 거라고. 내가 밑도 끝도 없이 사랑만 해달래? 내가 바라는 건 별거 아니었어. 난 그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남편이 필요했을 뿐이라고. 당신 말처럼 부부가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거 중요하지. 하지만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 정도는 내어줄 수 있는 사이이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. 솔직히 우리는 부부 같지가 않아. 그저 돈에 묶인 비즈니스 관계지. 결혼했으면 부부인 거지. 뭘 꼭 해야만 부부인 거야? 낭만만 바라보는 부부는 경제적 여유가 많은 부부겠지. 보통은 다 우리 같은 부부야. 서로 없는 걸 채워주길 바라고 기대하는 사이. 그런 거라면 더더욱 이혼해야겠는데? 아니, 어째서? 나 이제 당신한테 어떤 것도 기대가 안 되거든. 그게 마음이든 돈이든 뭐든 간에. 뭐? 당신이 하는 걸 돌이켜보면서 마음이 떠나버린 것 같아. 남보다 못한 놈을 내가 왜 데리고 살면서 챙겨줘야 해?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겠어. 당신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. 쌓인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. 기분 나쁘다고 어린애처럼 무턱대고 이혼 얘기 꺼내는 게 말이 되냐? 왜 내가 이혼 통보하는 게 기분 나빠서라고만 생각해? 난 당신 언행을 보고 내 미래까지 내다본 후회하는 소리야. 당신 같은 남자는 미래가 없어. 당신이 지금 자격지심 있는 상태라 별거 아닌 말에도 상처받고 감정 상하는 거 알겠어. 근데 냉정하게 입장 바꿔 생각해봐. 당신 같으면 내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백수가 되었을 때 안 불안해할 것 같아? 너도 초조하고 기분 나쁠걸? 설령 불안하더라도 당신처럼 배우자를 숨막히게 눈치 주진 않아. 그건 모를 일이지. 말은 누가 못해? 다른 한쪽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인데 내가 너한테 남편으로서 몇 마디 한 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거냐? 다른 집이었으면 오히려 내 쪽에서 먼저 이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럴걸? 난 오히려 당신이 재개할 수 있도록 묵묵하게 기다려준 거라고. 실직한 배우자한테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. 당신 지금 나한테 이혼 통보할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돼. 돈 못 벌어온다고 사치처럼 재촉하는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한다? 당신이 묵묵하게 날 기다려줬다고? 말만 하면 누가 못해? 아, 내가 우리 사연 익명으로 글 올리면 너만 엄청 욕먹어. 그리고 외벌이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 몰라?
그런데도 나는 네가 상처받을까봐 돈으로 눈치 준 적 한 번도 없었다고. 근데 어떻게 이런 귀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할 수가 있어? 그동안 네가 나한테 했던 말이나 행동이 눈치 준 게 아니라고 하니까 참 할 말이 없다. 내가 정신병원 다니면서 정신과 약이라도 받아놓을 걸 그랬나 봐. 근데 이 와중에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겠어.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이 낳아서 일을 쉰다면 또 얼마나 눈치 주고 괴롭힐까.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?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 경기까지 일으킬 지경이야. 이대로 이혼 안 하면 나 정말 정신과 다녀야 할지 모르는데 나한테 위자료 더 주고 싶어서 붙잡으려는 거야? 무슨 소리야? 애 문제는 다르지. 나도 여자가 애 낳고 몸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거든? 글쎄, 지금까지만 본다면 당신은 분명 내가 아이를 이유로 일을 3개월만 쉬어도 기생충 취급할 사람 같은데? 솔직히 그런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난 너한테 마음 뜬 걸 넘어서 구역질 날 만큼 싫어. 너 같은 사람이랑 같이 늙어가고 싶지가 않다고. 혼자 외벌이 하면서도 최대한 참고 있는 사람한테 말이 심하네. 야, 막말로 내가 너한테 욕을 했냐? 폭력을 썼냐? 아니면 내가 무슨 바람이라도 폈어? 얌전히 돈 대주고 있는 남편이 뭐가 그렇게 밉다고 구역질이 나는데? 당신이 이혼한다고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누가 실직한 여자를 받아준다고? 다시 취직한다고 해도 부당해고 당할 회사밖에 못 들어가는 여자를 누가 좋아해 주겠어? 너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겠지. 그런데 말이야, 너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싶은 남자는 아니야. 네가 나 같은 애매한 수준의 여자랑 결혼했다는 건 너도 애매하다는 거거든? 뭐라고? 내 수준이 뭐가 애매해? 돈이나 반반 해주고 그런 얘기나 하던가. 왜 그렇게 흥분해? 난 내 수준 잘 알아서 재혼 따윈 생각 안 하는데 혹시 넌 네 수준 모르고 재혼할 생각이 있는 거야? 가족이 되어도 위로도 안 되고 도움도 못 주는데 그런 남자랑 누가 긴 미래를 그리겠어? 넌 2번, 3번 결혼해도 결국 지금처럼 이혼하고 말 거야. 없는 형편 다 봐주고 프로포즈 했더니 뭐가 어째? 없는 형편? 당신이 반반 좋아해서 집해오는 대신 내가 혼수랑 결혼식 자금 다 해결했잖아. 그런데 사실 이것도 반반이 아니지. 신혼집은 아버님이 해준 거지 당신이 해온 건 아니잖아. 그렇게 따지면 당신은 솔직히 빈손으로 장가온 거야. 야, 아빠 재산도 내 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? 부모 덕으로 잘난 사람을 걸렀어야 하는 건데 내가 그걸 몰랐네. 부모 백 없으면 혼자서 자립도 못하는 멍청한 놈인 줄 몰랐다고. 뭐? 이제 알게 된 이상 당신이랑 살기 싫어. 이혼할래.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야. 무슨 이런 걸로 이혼해. 실직 때문에 이혼할 거면 나도 진작에 했어. 근데 우리가 무슨 계약 동거한 사이도 아니고 엄연히 결혼이란 걸 했는데 겨우 빈정상했다고 이혼할 순 없잖아. 좀 더 어른답게 생각해봐. 당신이 만약 재혼한다면 다음에 결혼할 2번째, 3번째 여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. 제일 힘든 시기에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의 태도가 당신 같으면 이혼 생각 드는 게 당연한 거야. 당신이 왜 이혼당하는지 모르겠으면 계속 결혼해 보던가. 여보! 집은 당신이 해왔으니까 손 안 댈게. 대신 혼수는 내가 다 한 거니까 싹 다 내가 들고 갈 거야. 뭐? 그걸 다 들고 가면 난 당장 어떻게 살라고? 네 능력으로 해결해. 나한테 아끼느라 안 쓴 돈 많잖아. 당신 계산 정확한 거 좋아하길래 마지막까지 당신한테 맞춰주는 건데 그럼 고마워해야지. 누가 구역질 날 만큼 싫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참고 배려하겠어? 잠깐만 이러지 마. 알겠어.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? 이혼 도장 찍어주면 돼. 여보, 우리 나이를 생각해. 지금 이혼하면 솔직히 둘 다 평생 독거노인으로 살아야 한다고. 그게 걱정되는 건 너겠지. 나이 먹고 재혼하려면 너보다 연상인 아줌마 만나지 않은 이상 네가 혼자서 먹여 살려야 할 테니까. 당신 내 성격 알잖아. 내 성격이 여자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그럼 또 뭐 이혼하는 거지 뭐. 아니면 부자인 돌싱 아줌마나 할머니 만나서 호의호식하던가. 이혼남이 2마리 토끼 잡는 건 욕심이야. 여보! 당신이 이혼 안 해주면 나 쭉 실직한 상태로 대놓고 당신 주머니 털어먹을 거야. 그러니까 그냥 곱게 이혼하는 게 당신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? 여보! 여보! 형님, 손가락이라도 부러졌어요? 저 임신했는데 왜 축하 안 해주세요? 임신했다는 거 못 들었어요? 들었어. 미안해. 전화한다는 게 가게 오픈 때문에 정신없어서 못했다. 임신 축하해. 앞으로 몸조리에 신경 많이 써야겠네. 그러기나 말이에요. 어머님이 제 임신 소식에 얼마나 날뛰듯 기뻐하시는지 소녀처럼 기뻐하는 어머님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맏며느리가 제때 손주를 낳아줬다면 우리 어머님 마음고생도 안 했을 텐데. 무슨 뜻이야? 형님 유산한 거 말이에요. 어머님이 저 임신하자마자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랬어. 솔직히 있던 손주가 갑자기 유산되어 버렸는데 어머님 입장에선 선물 받았다가 뺏긴 기분일 거 아니에요.
동서, 미안해요 형님. 유산한 지 3달도 안 됐는데 아픈 기억 꺼내서. 하지만 어머님 생각하면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. 형님도 형님이지만 어머님도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거든요. 그래 나도 알아. 그래도 동서 얘기 듣는 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네. 그렇긴 한데 굳이 형님 축하받으러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. 이유? 형님 유산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이가 많이 그리울 거 아니에요?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. 그래서 제 임신 소식을 누구보다 형님한테 자랑하고 싶더라고요. 그게 왜 그렇게 돼? 아이 잃은 나한테 그게 자랑할 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야? 당연하죠? 왜요? 설마 형님 자식 아니라서 배알이 막 뒤틀리고 그런 거예요? 뭐라고? 형님 아기가 아니면 다 쓸모없는 아기인 거냐고요. 누구 아기든 무슨 상관이에요? 우리 식구 안에 아이가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지? 나도 물론 동서가 임신한 거 진심으로 축하해. 내 아기 아니라고 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한 적 없어. 근데 동서 말하는 게 꼭 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날 놀리기 위해서 온 것처럼 말하니까 기분이 좋진 않네. 놀리다니요? 제가 무슨 사이코패스인 줄 아세요? 저도 남의 슬픔에 슬퍼할 줄 아는 여린 여자예요. 이젠 여린 엄마겠네? 그래 내 생각이 짧았어. 근데 동서 온 김에 나도 할 말 좀 해도 될까? 뭔데요? 서방님이 우리 남편한테 돈 빌려가서 아직 안 갚았잖아. 그 돈 동서가 필요해서 빌린 거라고 하던데 언제 갚을 거야? 에이, 무슨 임신한 산모한테 돈 얘기를 꺼내요. 그러다가 제 아이도 형님처럼 유산되면 책임지실 거예요? 돈 얘기랑 유산이랑 무슨 상관이야? 말 한마디가 태교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. 임신 안 해본 것도 아니면서 생각이 모자라시네. 그러니까 애가 떨어지지. 뭐라고?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엄마가 되려면 적어도 공부는 좀 해요. 먼 훗날 또 찾아온 아이까지 떨어뜨리지 마시고. 동서 지금 선 넘은 거 알고 있는 거지? 진심으로 걱정돼서 한 소리예요. 이런 말 가족이니까 해주지 누가 하겠어요? 나도 가족이라서 돈 달라고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. 아이 생각해서라도 동서가 빨리 나한테 돈을 갚길 바래. 그래야 동서 임신 기간 동안 내 입에서 나쁜 얘기 안 나오지. 지금 산모를 대상으로 협박하는 거예요? 설마 형님 저한테 자격지심 뭐 그런 거 있어요? 내가 동서한테 자격지심 느낄 게 뭐가 있어? 왜 없어요? 형님은 시험관으로 결혼 3년 차에 겨우 임신했는데 그마저도 유산됐죠? 근데 전 보란듯이 결혼 한 달 만에 임신해서 벌써 5주 차잖아요? 나도 5주 차까진 아이 건강했어. 유산은 출산하기 전까지 안심해서도 자만해서도 안 돼. 자격지심 느끼는 거 맞네. 사실은 저도 형님처럼 유산되길 바라시는 거죠. 말 조심해 동서. 나야말로 사이코패스도 아닌데 남이 유산하길 바란다는 게 무슨 막말이야? 지금은 한없이 착한 척하면서 참을 수 있겠죠. 근데 제가 건강하게 순산만 하면 온 시댁 식구가 저랑 제 아이만 바라볼 텐데 그때 돼서도 과연 형님이 절 좋게 볼 수 있을까요? 전 아니라고 확신해요. 아이 어렵게 가졌다가 잃은 산모들은 남의 행복을 빌어줄 순 없거든요. 동서 자꾸 내가 유산한 걸 언급하는 이유가 뭐야? 동서야말로 날 협박하는 거야 뭐야? 협박이라뇨. 팩트가 아프면 협박이 되나요? 이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려야 하는 건데 아주머니면 좋은 회사 다니면서 왜 형님 같은 여자를 만났대요? 우리 남편이 좋은 회사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동서랑 서방님한테 돈도 빌려줄 수 있는 거야. 아 진짜 돈 얘기하지 말랬죠? 얘기 안 하면 동서가 자꾸 있는 것 같길래 상기시켜주는 건데. 동서랑 나는 사실상 채권 채무 관계라는 거 잊지 마. 한두 푼도 아니고 1,000만 원이나 빌려갔으면 갚아야지. 서로 가정이 있는데. 재촉해도 아주머님이 재촉해야지 왜 형님이 난리예요? 그렇게 치면 동서도 직접 돈을 빌렸어야지. 동서도 동서가 필요한 거면서 서방님 시켜서 빌려갔잖아. 아 진짜 보통 고집이 아니시네. 그럴수록 형님은 그 돈 못 받는다는 거 아셨으면 해요. 곱게 돈 받고 싶으면 제가 줄 때까지 얌전히 좀 계세요. 어째 빌려준 사람보다 빌려간 사람이 더 생색내나 몰라? 나 지금 되게 친절하게 경고하는 거예요. 내가 제대로 마음 먹으면 형님이 울지도 몰라요. 동서도 울고 싶은 거 아니면 좋은 말 할 때 돈이나 갚아. 돈 갚을 거 아니라면 굳이 안 찾아와도 돼. 형님, 저랑 척지어도 괜찮겠어요? 그래봤자 이 집안에서 형님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? 그건 모를 일이지. 식구들이 동서가 이런 사람인 거 모르고 있으니까. 이런 사람? 누가 들으면 내가 되게 나쁜 짓 한 줄 알겠네. 괜히 헛수고하지 마세요. 형님이랑 제가 대결하면 제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계속 서 있어도 괜찮아? 아직 임신 5주밖에 안 됐다고 해도 아기들이 엄마 힘든 거 전부 느끼거든.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만 자체하고 나가라. 나가라? 웬만하면 날 대할 때 쭉 지금처럼 해줘. 어머님 아버님 앞에선 착한 척 가면 쓰지 말고. 내가 언제 착한 척 했다고 그래요? 난 원래 천성이 착한 사람이에요. 그런 나를 나쁘게 만드는 건 형님이라고요. 그래서 계속 내 옆에 얼쩡거리면서 나쁜 엄마가 되겠다는 거야? 그런 게 아니라면 아기 생각해서라도 말 섞지 말자. 그러다 유산될라?
헐, 산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? 안 그래도 유산기운 옮겨 붙을 것 같아서 가려고 했거든요? 멀리 안 나가? 3개월 후. 동서,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? 저는 형님처럼 자영업자가 아니고 일반 월급쟁이라서 바쁘거든요?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사람이 3달이나 연락을 씹을 수가 있나? 3달이나 씹었으면 그만 좀 연락하지 그래요? 돈을 빌려갔으면 내가 연락해서 상황 묻기 전에 먼저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돈 빌린 지 뭐 얼마나 지났다고 이렇게 독촉을 해대요? 한꺼번에 갚을 돈이 없으면 달에 20만 원씩이라도 갚든가. 아이도 없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급하다고 돈돈거려요? 유산하고 나니까 돈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? 아이 있고 없고랑 돈이 뭔 상관이야. 그렇게 따지면 동서는 우리 돈 안 갚겠다는 거야? 누가 안 갚겠대요? 아이 있는 사람만 돈이 급한 거면 동서 출산하고 나선 우리 돈 더 안 갚을 거란 소리 아니야? 동서 인생에서 아이가 없으려면 우리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해? 혹시 이자 2배로 붙여서 주려고 그래? 뭐라고요? 아니 1,000만 원 없다고 큰일 나요? 이 형님 참 고리타분하네. 형님 저 월급 3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에요. 그깟 1,000만 원 없어서 안 갚는 줄 아세요? 그럼 일부러 안 갚는다는 소리야? 그건 또 무슨 심보래? 가족을 이렇게 돈으로만 보다니 제가 형님한테 그렇게 가치 없는 가족인가요? 갑자기 얘기가 왜 그리로 튀어? 동서가 조금씩이라도 갚아줘야 우리도 스트레스 안 받지. 아이가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는 줄 알아? 돈 잘 벌잖아요.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면서 저희는 지금 임신 준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당장 돈이 없다고요. 그럼 앞으로 계획이라도 말해줄래?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의사를 밝혀주면 재촉 안 할게.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날짜를 어떻게 그리 딱딱 정하겠어요? 그럼 어쩌자고? 정말 안 갚겠다고? 같은 말을 몇 번 시키는지 모르겠네. 누가 안 갚겠대요. 가족이니까 더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독촉받을 거면 저도 그냥 대출 받았죠. 대출해도 되는 거면 대출을 하지 그랬어. 한 식구 피말리게 하지 말고. 지금 가족 피 말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요? 뭐? 형님 몰랐죠? 어머님 아버님은 형님이 그 코딱지만한 가게 하는 거 되게 못마땅해 하세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장난 잘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웬 며느리가 들어와서 불효를 저지르니까 소가리가 심한가 보더라고요. 돈도 못 벌어 임신도 못해 장난 등골만 쪽쪽 빼먹어. 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3000% 빠져? 어머님 아버님 스트레스 받는 거 저 때문에 그나마 해소되고 있는 거예요. 형님이 싼 똥 제가 치워주고 있는 건데 고맙다고 하진 못할 망정 뻔뻔하시네요. 뭐라고? 그냥 그 돈 없는 셈 치고 살면 안 돼요? 그런 말도 있잖아요. 원래 큰 돈 빌려줄 땐 안 받을 각오하고 빌려줘야 한다는 거. 안 갚으려고 밑밥 가는 거야 지금? 역시 유산 때문에 돈에 눈이 먼 거 맞구만.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? 형님이 많이 예민한 것 같아서 연락을 더 뜸하게 한 거예요. 그런 제 마음 모르고 이렇게 몰아붙이시니 너무 서운하네요. 솔직히 말하면 저 형님한테 이런 취급당할 수준 아니거든요?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네.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를 그렇게 이뻐한다고? 네, 제 뱃속에 있는 손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해주실 작정으로 항시 대기 중이세요. 그래, 나처럼 안 되게 어머님 아버님 손주 잘 지켜. 나도 더 이상 식구들이 이뻐하는 동서한테 돈 얘기 안 할게. 진짜요? 응? 그냥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렇게 이뻐하는 막내 며느리 돈 대신 갚아달라고 말을 하고. 네? 그걸 왜 거기다가 얘기해요? 동서랑 손주 위해서 뭐든 해주시려고 항시 대기 중이라면서. 동서한테 돈줄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? 장난치시는 거죠? 한번 보든가. 형님! 주말. 형님 미쳤어요? 왜 제 연락 안 받아요?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? 동서 나랑 전화하는 거 싫어했잖아. 그건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. 일 저질러 놓고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자는 거예요? 스트레스 받아서 뭐 죽으란 거예요? 그래서 용건이 뭔데? 용건? 집안을 그렇게 발칵 뒤집어 놓고 이렇게 천하태평한 게 말이 돼요? 왜?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1000만 원 얘기 꺼내서 그래? 1,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 돈 내가 왜 빌렸는지 이유를 말한 게 문제잖아요. 난 뭐 이유를 알고 싶어서 알았나. 동서가 어머님 예물 몰래 팔아서 급한 빚 해결한 뒤에 다시 메꿔 놓으려고 우리한테 빌려간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. 그러게 왜 동네 떠나가게 통화를 했어. 착한 맘 먹고 그 돈 천천히 갚으라고 얘기하러 동서 집 갔다가 깜짝 놀랐네. 아씨, 집에 올 거면 올 거라고 말했어야죠. 그리고 형님이 들은 게 사실에 맞는지 아닌지 저한테 먼저 확인하는 게 맞는 순서 아니에요? 남편도 내가 1,000만 원 빌려달라고 한 이유가 그런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고요. 뭐 어때? 동서가 나한테 그랬잖아. 출산하면 식구들이 동서랑 동서 애만 볼 거라고. 그때까지 버티면 다 잊히겠지. 잊혀지긴 개뿔. 어머님 아버님 화나서 저한테 시댁 문턱도 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. 남편도 저한테 도병 있냐면서 실망했다고 각방 쓰자고 했다고요. 하긴 귀한 막내 아들 잘 키워서 장가 보냈더니 웬 도둑년이 들어와서 불효를 저지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놀랐겠어? 뭐가 어때요? 형님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인 줄 아세요? 저 임신했는데도 남편한테 언어 맞을 뻔했다고요.
그래서 그 몰골 구경시켜주려고 이렇게 달려온 거야? 재밌어요? 사람 인생 망하게 생겼는데 웃음이 나와요? 형님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. 원래 유치한 복수가 웃음이 나는 법이잖아.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게 참 짜릿하고 통쾌하네. 이건 복수가 아니라 거의 살생하는 거죠. 제가 홀몸도 아니고 아이까지 가진 몸인데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저를 외면한다고요. 이러다가 저 혼자 애 낳게 생겼어요. 유산된 나보다 낫잖아. 난 혼자 가서 외롭게 낳는 한이 있더라도 유산만 피할 수 있다면 길바닥에서도 낳겠어.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형님 때문에 유산하게 생겼거든요. 아이 태어나기 전이라도 죄를 청산해야지. 안 그럼 아이한테까지 외면받을지 몰라. 내가 그런 불행까진 막아줬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구만. 뭐라고요? 동서가 그때 내가 싼 통 치워줬지? 나도 동서가 싼 통 치워준 셈이야.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생각해. 형님! 동서가 그때 이 말도 했었는데 기억나? 아이 어렵게 가졌다가 잃어본 산모들은 남의 행복 못 빌어준다고. 그러니 내가 동서 행복 못 빌어줘도 이해하지? 형님, 그건... 어머님 예물 판 거 만회하려면 나랑 싸우고 있을 시간 없을 텐데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. 그럼 이만 가봐. 수고하고. 형님이 얘기 좀 잘해줘요. 형님! 아, 진짜 짜증나 죽겠어. 왜 무슨 일 있어? 친구들이랑 싸웠어. 무슨 친구들? 무슨 친구들이긴 고등학교 친구들이지. 그 친구들이랑 한 번도 싸운 적 없었잖아. 그러니까 내가 황당하다는 거야. 진짜 이상한 걸로 트집 잡는 거 있지? 뭘로 트집을 잡았길래? 아니,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자살했거든? 뭐? 너도 아는 친구야. 우리 연애할 때 너도 본 적 있을걸? 그 서점에서 알바하던 친구 있잖아. 너한테 책 한 권 선물로 줬던. 아, 그 착한 친구? 그 친구 되게 밝고 낯가림도 없어 보여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뭔 일이래. 아, 그러게나 말이야. 이번 달 초에 죽었다고 하더라고. 그 친구한테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야? 아, 몰라. 우울증이 심했나 보지. 그래도 아는 얼굴이 그랬다니까 좀 충격이다. 미리 알았으면 장례식이라도 가볼걸. 가봉이는 무슨? 어? 아, 몰라. 지금 그것 때문에 짝사나 죽겠다니까? 혹시 친구들이랑 싸웠다는 게 그 떠난 친구랑 연관이 있는 거야? 맞아. 무슨 일이길래 그래? 내가 그 친구 장례식 할 때 안 갔거든. 그걸로 느닷없이 시비 걸면서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. 뭐? 그 친구 장례식을 안 갔다고? 아니, 왜 안 갔어? 왜 안 갔긴? 너 까먹었어? 그 친구 우리 결혼식 때 안 왔었잖아. 그게 왜? 사정이 있으면 못 올 수도 있지. 사정이 있어서 못 오면 못 온다고 얘기라도 해줘야지. 아니면 축의금이라도 계좌이체로 보내든가 했었어야지. 아무 말도 없이 무작정 우리 결혼식에 불참했잖아. 나랑 얼굴도 생판 모르는 남도 결혼식에 참석해줬는데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어? 아, 다시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. 아. 그게 무슨 소리야.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이랑 장례식은 사정이 다르지. 친했던 친구의 비보인데 결혼식 때문에 안 간 건 당신 좀 심했어. 걔도 우리한테 아무 연락 없이 안 왔는데 내가 왜 가줘야 돼? 뭐? 아니, 친구들이 이걸로 어제부터 대놓고 뭐라 하는데 내가 잘못된 거야? 난 친구들이 나한테 왜 뭐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. 내가 결혼식 때 걔 때문에 빈정 상한 거 뻔히들 알면서 그때 애들 다 나랑 같이 걔 뒷담화 했다고. 근데 걔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와서 하늘이 무서운 건지 나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. 그런다고 지들이 죽은 애 욕했던 사실이 사라지나? 어이가 없어서.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친구들처럼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. 미워서 같이 욕했다고 하더라도 친했던 친구가 큰일을 당했다면 욕했던 지난 순간들이 미안해서 뒤늦게라도 태도를 고쳐잡는 게 보통 사람들 행동이야. 그래서 지금 내가 비정상이라는 거야? 내 말은 네가 아무리 그 친구한테 서운한 게 있다고 해도 결혼식과 달리 장례식은 사람이 죽은 일인데 심지어 그냥 사고도 아니고 힘들게 고생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거라면 원망하던 마음 잠깐 접어두고 한때 친했던 친구를 위해서 장례식에 가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는 거지. 원래 사람은 축하한 자리엔 불참할 수 있어도 위로하는 자리엔 웬만하면 가야 하는 거야. 그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? 그리고 너 되게 웃긴다. 왜 내 편 안 들고 친구들 편만 들어? 이게 나 혼자만의 결혼식이었어? 우리 결혼식 문제로 내가 그 친구 장례식장에 안 간 거라는데 왜 남 얘기하듯 죽은 애 편을 들어? 결혼식? 그 정도야 못 올 수도 있지. 내 친구들 중에서 말 못하고 안 온 친구들 많아. 근데 그것 때문에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친구의 비보를 모른 척하진 않는다고. 결혼식 못 온 게 뭐 큰 대수라고?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어.
너희가 한두 해 만난 사이도 아니고 겨우 결혼식 때문에 장례식까지 안 가보는 건 남보다 더 못하는 사이랑 다를 게 뭐야. 난 솔직히 네가 이해가 안 돼. 진짜 말 서운하게 한다. 난 그래도 이 점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서 너도 내 마음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내가 혼자 착각했던 거네. 이건 편들어주는 문제랑 다른 거라니까. 우리가 옛날처럼 친구밖에 모르는 10대가 아니잖아. 다들 결혼도 했고 어른이 된 이상 계속 친구를 하려면 서로 경조사는 잘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해. 그래서 걔가 안 오니까 나도 똑같이 안 갔을 뿐이야. 그리고 아무리 교복 입을 때부터 친구였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대와는 다른 어른이니까 나처럼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고. 설마 네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했어? 그냥 당신 속마음인 거지. 그렇게 말했는데? 그리고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. 그 친구 우리 결혼식 할 시기 때 잠수 탔어. 그 말이 뭐겠어. 축의금 내기 싫다는 거잖아. 그게 괘씸해서 나도 쌤쌤으로 부조금 안 내려고 안 간 거야.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연결돼? 내가 보기엔 그 친구는 축의금 내기 싫어서 잠수 탄 게 아니라 딱 그 시기에 힘들어서 못 온 걸로 느껴지는데?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어떻게 딱 그 시기에 우울증이 와. 우울증이 그렇게 계산적이게 온다고?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결혼식을 왔네 안 왔네 하는 건 좀 아니지. 친구들이 너한테 실망할 만했어. 자꾸 서운하게 친구들 편만 들 거야?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쭉 몰려다니던 친구들이잖아. 갈등도 한 번 없었던 친한 친구들. 내 말이 그 말이야. 그렇게 친했는데 우리 결혼식에 불참한 게 말이냐고. 당연히 걔도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내 결혼식에 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. 우울증이었어도 내 결혼식에 참석한 뒤에 죽었다면 나도 장례식 갔을 거야. 걔 감정은 중요하고 내 감정은 안 중요해?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해? 뭐라고? 다들 너한테만 그러는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 안 들어? 네가 하는 생각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너한테만 그러는 거겠지.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러니까 더 서운하다. 솔직히 너한테도 실망이야. 오늘 대화만 생각해보면 나 결혼 좀 잘못한 것 같은데? 부부라고 매사에 똑같은 생각만 하고 살 수 있어? 가까운 사이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더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.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내가 시댁 문제도 아니고 친구 문제로 네가 남의 편이라고 느끼게 될 줄 몰랐다. 차라리 시댁 문제로 생각이 달랐다면 너한테 덜 실망했을 거야. 여보, 너랑 말하기 싫어. 오늘 나 친정 가서 잘래. 한 달 후. 여보 나왔어? 그래, 한 달 동안 잘 쉬었어? 아니, 네가 연락 한 통 없어서 오히려 더 마음 불편했어. 그래? 어떻게 아내가 한 달간 집을 안 들어오는데 문자 한 통도 안 할 수가 있어? 정이 떨어지는데 가족이고 아내고 가려서 떨어지진 않잖아. 정이 떨어지다니 뭔 소리야? 네가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와준 덕분에 내가 생각 정리를 미련 없이 잘 마쳤단 얘기야.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고. 한 달이나 시간 줬으면 나한테 미안한 감정 느끼고 사과할 줄 알았더니 이게 뭔 똥땅지 같은 소리야? 내가 너한테 사과할 줄 알았다고? 역시 너랑은 안 되겠다. 설마 아직도 그 친구 장례식 안 간 걸로 나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야? 고작 그걸로 나한테 정을 뗄 거면 왜 나랑 결혼했는데? 너한텐 결혼이 누워서 침 뱉는 정도의 놀이밖에 안 되는 거야? 결혼은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한테 실망한 거야. 뭔 소리야 또? 그냥 사람도 아니고 친구가 죽었는데 결혼식 가지고 계산적으로 복수하는 널 보니까 너무 소름 돋고 정이 떨어졌단 소리야. 언제까지 거기에 꽂혀 있을 거야? 그래서 계속 지금처럼 냉전 상태로 지내겠다고? 계속 냉전 상태로 지낼 생각이 없어.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니까. 그럼 뭐 어쩌자고? 나더러 이미 죽고 없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사과라도 하라고? 내 말이 그런 말로 들려? 그게 아니면 적당히 하고 나한테 미안했다 한마디 끝내. 기분 나쁜 얘기 질질 끌지 말고. 기분 나쁜 얘기? 솔직히 나였다면 진짜 친한 친구가 그동안 혼자 힘들어하는 거 몰라줘서 미안한 마음이나 죄책감이 더 컸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을 수 있는지 다시 들어도 신기하다.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른 거야. 내가 꼭 너처럼 생각해야 돼? 그래서 이번 일로 내가 너랑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알았어. 그러니까 정이 더 떨어진 거고. 뭐라고? 짜증나게 왜 자꾸 정 떨어졌대. 솔직히 내가 할 소리야. 당신이 편 안 들어줘서 나야말로 당신한테 정 떨어졌거든? 잘 됐네. 그럼 내가 딱히 미안해할 필요 없겠다. 우리 그만 갈라서자. 뭐? 난 네가 무서워서 더 이상 같이 살기가 싫어. 뭐라고 하는 거야? 내가 무섭다고? 한 입을 덮고 자도 내가 무서워? 안 무섭겠어. 내 아내라는 사람이 친구가 세상을 등졌는데도 눈물 흘리긴커녕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있는데? 내가 너를 깠어? 너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오버해서 생각해?
그게 내 일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겠어. 만약 내가 세상에 등을 진다면 너는 나를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었던 인간이라 생각하면서 장례식에서 슬퍼하긴커녕 보험이나 많이 들어두지 하고 죽은 날 원망할 사람일 줄 어떻게 알겠냐고. 뭐라고? 아주 소설을 써라 소설을 써. 친구랑 남편이 같아? 나 그 정도로 매정한 여자 아니거든? 원래부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해서 피랑 눈물이 생기겠어? 아니 네가 나랑 산 세월이 얼만데 도대체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? 겨우 그 문제 가지고 네 아내를 그렇게 말하고 싶어? 우리 관계가 그렇게 얕았어? 겨우 그 죽은 애 때문에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? 난 절대 납득 못해. 납득 못해도 어쩔 수 없어. 우린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갈라서기도 어렵지 않아. 나한텐 너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서 놓치고 싶지 않아.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우리 둘 문제도 아니고 내 친구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? 사람을 물질적 상호관계로만 보는 사람들이 꼭 너 같더라. 그 친구는 우리 결혼식에 오지 못했을 정도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한 거야. 넌 직접적인 친구인데도 위로는 못해줄 망정 결혼식에 못 온 거에만 꽂혀서 투정 부렸고, 그래서 너한테 인간적으로 정 털렸다고 하면 오히려 네가 더 욕먹을 것 같기도 한데? 특히 남자들이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누가 너 같은 여자랑 살고 싶겠냐? 참나, 내가 걔를 죽였어? 차라리 내가 직접 죽였으면 머리로라도 이해를 해보겠어. 이해할 필요 없어. 다 떠나서 더 이상 너처럼 생각하고 사는 여자랑 애도 낳기 싫어졌으니까 너랑 똑같이 섬뜩한 관념 갖고 클까봐 끔찍하고 무섭거든. 야! 하늘이 날 도왔네. 네가 소시오패스라는 걸 자진해서 뽀록 내주니 나한테 이보다 더한 천운이 또 있겠어?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이혼하자. 아니야 여보, 이러지 마. 내가 잘못했어. 그래, 당신 말이 다 맞아. 앞으로 내가 이런 비슷한 일 있으면 당신한테 다 물어보고 당신 생각대로 실천할게. 그럼 됐지? 내가 한 발 양보했으니까 당신도 그만해. 내가 애 교육하는 선생도 아니고 그런 것도 혼자서 못하는 띨띨이랑 살아야 돼? 결혼은 한 명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두 손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건데? 내가 당신한테 맞춰주겠다고 하잖아. 이혼하기 싫으니까. 그래, 앞으로 이혼 당하지 말고 혼자서 살아. 너 같은 애들은 남편도 아이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. 뭐라고? 진짜 오지랖도 작작 부려. 네 친구도 아닌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말은 네가 더 심했지. 죽은 친구 모함한 걸로 모자라 뭐가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고 나까지 너랑 끼리끼리인 사람처럼 보이겠잖아. 남편 얼굴에 똥칠하는 아내 데리고 살 생각 없으니까 이혼하자고. 여보! 나 당분간 본가에서 지낼 테니까 갈라설 결심 서면 그때 연락해. 여보, 내가 잘못했다니까? 나 이 결혼에 돈 다 퍼부어서 빚쟁이란 말이야. 알잖아 여보. 그럼 안녕.